하루 2시간 딸깍해서 월천 버는 법?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루 2시간 딸깍은 2시간 일한 만큼만 버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쉬운 거면 경쟁자도 쉽게 돈 번다는 얘기예요. 진입장벽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어떤 방법을 하시더라도 돈을 버는 방법이 마냥 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워야 되고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벌어요.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무자본, 무재고로 누구나 쉽게 돈 번다는 영상 많죠? 정작 실제 현장에 있는 셀러 중에 유의미한 매출을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위탁 판매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정리하자면 셀러가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에 전달을 하고 거래처가 셀러에게 물건을 배송해 주거나 고객에게 직접 배송해 주는 형태입니다. 뭐 재고는 거래처에 있고 결제는 주문 받고 하는 거라 무재고 소자본으로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연매출 몇십억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자본, 무재고, 하루 2시간 딸깍해서 월천 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매출 인증은요, 노마진이나 영마진으로 던지면 매출은 얼마든지 뻥튀기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아는 대표님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매출 뻥튀기를 해서 프리미엄 등급 달성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껍데기뿐인 매출 인증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죠. 소자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전 도소매업은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재고로도 할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분야가 매출을 올리려면 언젠가는 재고를 두고 파셔야 합니다. 저는 재고 확보가 매출을 올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강의 소개를 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은 좀 정말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강의를 수강해보고 또 여러 강의를 제공도 해본 입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유의미한 매출을 이 강의를 들으면 누구나 낼 수 있다?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잘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되게 낮아요. 이게 왜냐면 일단 하시겠다고 강의를 들으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하고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강의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해당 영상 시청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소싱, 상세 페이지, 키워드, 광고, 대표 이미지, 상품 구성,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어떤 거를 네이버가 싫어하는지 어떤 거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네이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짜놔서 초보자분들이 미리 다 독학해서 시작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상위 노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미 상단에 박힌 고인물들이 너무 많고요. 또 고여도 너무 고였습니다. 네, 초입자가 힘든 시장입니다. 성인 노출이 된다고 해도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또 다른 싸움이에요. 같이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 경쟁 업체랑 가격 싸움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가 싫어하는 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경쟁 업체들이 또 친절하게 신고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상품 중지에 걸려서 며칠 노출이 안 되면 나중에 겨우겨우 풀어도 상품이 이제 나락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로직 변경이 되게 잦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포기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하면은 전 그래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플랫폼을 가져와도 스스를 이기지 못하는 스스만의 장점이 너무 큽니다. 국내 플랫폼 중에서 진짜 정산 주기 하나만큼은 제일 빠릅니다.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 정산 주기라는 게 부동산에 비유를 하면 보증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저번 달 매출이 내가 네이버에서 장사를 끝내기 전까지는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 주기가 짧다는 건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정말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스마트 스토어로 위탁 판매를 하면 소자본으로 가능한 게 일단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게 되고 정산은 2, 3일 내로 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일 전에 현금 확보가 되는 거예요. 수수료 낮은 것도 정말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압승입니다. 수수료는 저는 부동산에 비교했을 때 월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매출의 퍼센트로 이제 플랫폼에다가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부동산에 비교해서는 월세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스스는 이 두 개만 보고도 앞뒤 따질 거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세팅만 해놓으면 한 개 상품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매출을 내는 연금 상품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탁 판매하면은 소자본 무재고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려는 분들 관련해서 키워드 조회수 이런 거를 좀 찾아보니까 소자본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자본 말도 안 됩니다. 돈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나중에 뭐 확신이 생기시면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자본을 키워야 제대로 점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재고도 시작할 수 있지만 나중에 경쟁력을 조금 더 갖추려면 재고를 두고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아까 고인물이 많아서 시장이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스스가
생각보다 재밌는 게 이런 상단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브랜드 상품을 잘 활용하면 이 키워드 경쟁률에서 되게 이점을 보고 시작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뭐 브랜드 상품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전 어차피 단점이 없는 아이템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온라인 장사를 하려면 제대로 각 잡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외에 뭐 상품 순위 계속 트래킹 해 줘야 하는 거, 광고 돌리고 나서 나온 데이터들 분석하고 또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 정말 절실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제대로 하고 싶다.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다음 영상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브랜드 위탁 판매 강의 모집 중인데 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된 강의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